협의보상평가를 거절한다고 해서 이 공익사업이 안 될까요? 국가주도 사업이 멈출까? 이걸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은 재건축 재개발 그리고 이제 LH 사업에서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협의보상평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말도 많고 문제도 많은 어떤 절차이기도 하고, 그래서 아예 협의보상을 나는 거절하겠다, 안 받아버리겠다, 이런 분들도 워낙 많아서 여기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어떤 재개발이든 LH 주도용 사업이든 보상 절차 시작할 때 반드시 협의보상 절차를 합니다. 이게 안 하면 위법이기 때문에 어쨌든 무조건 개시되는 절차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주민분들이 가장 상처받는 부분이 사실 이 부분이에요. 협의평가 절차, 협의보상 절차라고 해서 사업 시행자가 나랑 협의를 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즉, 이거는 평가에 따른 보상 절차이기 때문에 협의를 위해서 감정평가를 한다. 그리고 그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서 협의하실지 마실지를 결정하셔라. 이런 절차지 실질적인 협의가 오고 가는 절차는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오해를 풀어주셔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이 협의보상평가는 그럼 어떻게 진행되느냐. 3명의 감정평가사가 합니다. 자, 이 3명의 감정평가사는 한 명은 시도지사가 추천을 하고요. 나머지 한 명은 이제 사업 시행자, 조합이나 LH공사가 되겠죠. 추천을 하고, 남은 한 명을 주민추천평가사가 선정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주민들은 3명 중에 1명의 감정평가사를 추천하실 수 있는 권리가 있으신 겁니다. 자, 이렇게 3명이 평가를 해서 그 평균 가격이나 혹은 주민들한테 유리한 가격, 이렇게 해서 통지를 드리고 여기 이 가격을 토대로 협의에 응하실지 말지 이거를 결정하는 절차가 협의보상 절차인데, 왜 그렇게들 문제가 많다고 하느냐. 자, 제가 볼 때는 크게 3가지 이유를 이제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자, 아무리 시행자, 국가, 주민 이렇게 각자 평가사를 선정하더라도 사실 평가 비용을 누가 주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대부분 시행자가 줍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리 주민추천 평가사가 있다 하더라도 그 평가사가 결국 시행자로부터 돈을 받는 이상 그들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사실. 그리고 솔직히 어떤 평가사든 조합이나 LH한테서 일을 받고 나중에 LH나 조합편에서 일을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벌써 다른 사업지에서 미운털이 박힐 만한 행동을 하지는 않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실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적인 문제가 항상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조금 아무래도 주민분들께서는 이 부분을 가장 많이 신경을 쓰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토지보상법상 이제 규정 때문인데요. 사실 3명의 평가사가 이제 평가를 하면 상식적으로 보면 평가 가격이 다 같을 수는 없을 겁니다. 다 다를 텐데, 문제는 토지보상법은 이 각 평가사들이 한 평가 결과가 10% 이상 차이가 나버리면 전체 평가가 무효가 되게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나는 가격을 잘 써드리고 싶어도 내가 이 사람보다 10% 이상 높이 써버리면 전체 평가가 무효가 돼버리고 나는 돈도 못 받고 일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되겠죠. 그런 상황에서 어느 평가사가 10% 이상 함부로 가격을 쓸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자, 평가가 전체 무효화되고 평가 다시 하게 되면 사업이 그만큼 지연되게 됩니다. 한 6개월 정도 지연되게 된다. 최소 이렇게 보는데, 그동안 발생하는 사업비, 즉 이자가 되기도 할, 금융이자가 되기도 할 거고요. 기타 비용이 너무나 이제 크기 때문에 함부로 평가사들이 내 마음대로 10% 이상 막 올려주고 이러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따라서 주민추천 평가사님이 가장 잘 해주셨다라고 할 때는 9.9% 이제 써주실 때, 다른 평가사들보다 9.9% 정도 써주시면은 정말 그분이 해줄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것이다. 저희는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만약에 협의보상 평가에서
내가 추천한 이제 주민추천평가사가 남들보다 9% 정도 높게 썼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주민추천을 해줬는데 이렇게밖에 평가 못했냐 이렇게 질책하실 것이 아니라 정말 쉽지 않았을 텐데 고생했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시는 게 오히려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협의보상평가 문제인 게 세 번째 이유가 뭐냐면, 자, 우리가 협의보상평가를 위해서 3명의 감정평가사를 선정한 이유가 뭡니까? 각자 평가해서 공정한 감정평가를 해서 서로 견제하면서 또 이렇게 평가를 해서 가격을 올바르게 결정해라 이런 취지였는데, 실질은 막상 현장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3명의 평가사님들이 다 친하고 막 의논하면서 같이 다니세요, 현장을. 그리고 서로 협의해서 일을 하시고 심지어는 뭐 가격까지 똑같이 쓰는 경우도 너무 많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뭐가 문제냐, 평가사님들 중에서도 뭐가 문제냐라고 하는 경우가 있으세요. 자, 문제가 맞습니다. 왜 문제냐면 보상에 있어서 감정평가사는 재판에 있어서 판사랑 똑같은 거예요. 자, 판사는 각자 공정한 판단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각자 다 전문가들이고. 감정평가사도 똑같습니다. 특히 3명의 감정평가사를 선정한다라는 것은, 자, 우리 주민들한테 협의 보상을 위해서 협의하실 수 있도록 감정평가를 3번 받을 기회를 법에서 부여한 거거든요. 근데 다 같이 협의해서 감평을 해버리면 3명의 감정평가사까지 필요가 없겠죠. 1명이 하는 거랑 다름이 없어져요. 그러면은 법에서 정한 3번의 감정평가 기회 중 2번은 상실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추천제도, 이 3명의 감정평가사 제도가 의미가 있어지려면 같이 붙어 다니면 안 되죠. 협의해서도 안 되고 가격을 결정할 때 독자적으로 결정하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관행적으로 이게 거의 안 되고 있고 사실상 공동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제도가 어떻게 보면 조금 유명무실해지는 경우가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지금 이렇게 협의를 해서 감정평가를 하는 것이 문제가 돼서 대구지법에서는 감정인들이 전부 물러나고 새로 감정인들이 다시 선정된 사례가 있었는데, 이건 제가 다른 영상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문제가 많은 이제 협의보상평가, 이 문제점을 다 알고 계신 분들은 오케이, 나는 이거 안 받겠다, 거절하겠다, 뭐 나는 이건 진짜 항쟁의 의미일 뿐이다 라고 하시면서 뭐 비대위나 보상협의회에서 이제 협의보상평가를 거절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과연 거절하는 것이 좋을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자면, 이 보상이라는 것은 하나의 그냥 결과, 하나의 그냥 결정 뭐 이런 게 아니라 과정으로 보셔야 돼요. 즉 토끼와 거북이 싸움으로 보셔야 되는데, 아예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이 절차를 포기해버릴지 아니면 조금씩이라도 앞으로 갈지 이거를 결정하셔야 되는 겁니다. 어떤 게 더 좋은 결과가 있을까요? 제가 여태까지 확인한 바로는 조금씩이라도 앞으로 가는, 뭔가 해내는 이제 분들이 결과가 좋았습니다. 결과라는 건 당연히 보상 가격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자, 왜냐하면 우리가 지속적으로 협의보상평가를 거절한다고 해서 이 공익사업이 안 될까요? 국가주도 사업이 멈출까? 이걸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당장 생각나는 뉴스에 나오는 사례들이 몇 개 있겠죠. 근데 그건 그만큼 특이하니까 뉴스에 나오는 거지, 실제로 거의 뭐 수천 개에 달하는 일반적인 보상 현장에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거절해도 어차피 이제 평가가 진행이 될 것이고, 물론 처음에는 시행자들이 찾아와서 조합이나 LH가 찾아와서 한 번만 평가 받아달라 이런 식으로 사정을 하고 읍소를 할 겁니다. 그런데 이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결국에는 6개월 넘게 뭐 수차례 거절하시게 되면은 주민들의 의견은 협의 거절 이 한마디로 정리가 됩니다. 따라서 주민들은 협의를 이미 거절했으니까 따로 협조를 요청하지 않아도 되고, 시행자나 시도지사가 나온 정한 평가사들만 나와서 대충 둘러보면서 감정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결정된 협의보상 가격은 소유자들이 충분히 협조하고 밀당하면서 한 감정평가 결과랑 상당히 큰 차이가 납니다.
즉 감정평가에 내가 협조를 아예 안 해버리면 똑같은 영업장이라도 누구는 8억 2천으로 감정가가 협의보상 가격이 결정이 되고 누구는 10억 넘게 협의보상 가격이 나오는 사태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협의보상 가격은 이 보상 증액 절차의 시작점에 불과하잖아요. 근데 시작점부터 이렇게 차이가 나버리면 결론적으로는 그 다음 절차에서 아무리 잘해도 그 시작점의 차이를 메꾸기가 상당히 힘들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협의보상 평가는 문제가 많고 나는 항쟁의 의미를 하고 싶고 막 이런 분들이 많을 텐데, 자, 얻어가실 수 있는 거를 다 얻어가는 싸움을 하셔야 됩니다. 뺏을 수 있는 걸 충분히 뺏으면서 절차를 밟으셔야 돼요. 뺏는다는 게 뭐냐? 무조건 뭐 협조하시라, 협조하지 말자 이렇게 찬반으로 선택하시지 말고요. 일단은 내가 이걸 거절하고 싶다면 1차적으로는 거절을 하시되 시행자랑 협상을 하셔야죠. 즉 원하시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이 가격을 원한다 라는 가격적인 협의도 될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자, 평가를 할 때 내가 원하는 이 평가 사례나 이 거래 사례를 좀 반영을 해라 라는 구체적인 평가에 관한 의견 나눔도 괜찮을 것이고, 세 번째로는 영업이나 농경을 하시는 분이라면 언제까지는 영업을 하고 싶다, 언제까지는 농사를 짓고 싶다, 이런 종류의 협의도 될 것입니다. 따라서 어차피 진행될 절차라면 내가 여기에서 얻어갈 수 있는 최대치를 얻은 채로 절차를 밟는 게 좋다 이겁니다. 따라서 소유자분들께 말씀드리는 거는 이 협의보상평가는 찬성할 거냐 반대할 거냐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자, 원하는 거를 충분히 이제 얻어가는 절차로 생각을 하시되, 특히 기억하셔야 될 게 토지보상법에 규정되어 있는 모든 보상의 절차들은 다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주민분들한테 한 푼이라도 더 챙겨드리려고 만든 절차라는 점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따라서 절차를 잘 밟았을 때 얻을 수 있는 뭔가가 있어요, 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해서도 충분히 상담을 받으시고 무조건적인 반대 이런 걸 할 게 아니라 내가 이 절차에서 얻을 게 뭐가 있는가 이런 점을 충분히 이제 이해를 하시고 숙지하시고 목표를 가지시고 이제 임하시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이제 부분은 뒷토의, 중토의 거치는 부분과 구체적인 증액 부분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